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그 엄마표 용어를 입시 전문가에게 묻지 마세요. 2탄 정도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입시라는 것과 영어 습득이라는 것이 뭔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입시 과목 안에 들어가는 영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입시에서 필요한 그 영어 능력이라는 것이 본질을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영어라는 언어를, 이게 원래는 국어 시험인데 그거를 그냥 영어로 바꾸어 놓은 정도가 수능 영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내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이거 너무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막대한 비용과, 이 비용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의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이에요. 예, 마음의 상처의 비용, 네, 시간적인 비용, 이런 것들까지 쏟아부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신 영어의 질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이 생각은 고등학교 때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엄마분들 많이 계시니까 동감하실 거예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아무리 100점 맞아도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제 멘붕이 오잖아요. 갑자기 많은 지문들과 뭐 부교재니 뭐 단어 자체 교재니 여러 뭐 모의고사 지문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애들이 한 번에 갑자기 막 그걸 암기를 해서 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선행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잘 읽던 친구들은 그 막대한 지문이 나와도 그냥 꾸준하게 읽는 습관이 되었던 친구들, 듣기를 통해서 언어의 소리가 익숙해진 친구들은 읽기를 해도 음성 지원 효과처럼 술술 읽혀 나가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평소에 모국어 독서력이 혹은 모국어로 교과서를 잘 공부를 했다든지 국어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이제 단어를 학습하고, 그리고 문법 학습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해가지고 시험이 잘 나오기도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던 친구들은 그 읽기 능력이 이미 어느새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제가 완성됐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1등급 나왔고요. 고등학교 가서 이게 별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많이 흔들리시고 이걸 꾸준한 읽기 습관을 못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면 계속 이제 사례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읽기에 대한 이제 경험치는 또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이들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문제 풀어야죠. 단어 학습 외워야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이게 꾸준하게 잘 이어지고 스스로 어떤 주도적인 태도와 동기가 있는 친구라면 주도적으로 이게 고등학교 영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신 영어만큼은 전 너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도 자체에 뭔가 결함이나 모순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이러니까 또 우리가 다 맞추어 가지고 그냥 이거를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또 현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현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영상도 저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 말씀 다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찝찝함이 항상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았을 때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었고, 고등학교 때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를 막 달달 암기해가지고 스펠링이 하나 틀리면 완전 틀린다든지, 그리고 틀린 문법 다음 중에서 몇 개입니까? 틀린 문법으로 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맞는 그런 주관식 같은 객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아니, 요즘 같은 이제 챗 GPT 시대에 이거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우리 아이들의 그 꽃 같은 청춘이 할애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예. 이것도 또 벌써 우리 아이가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에 맞추어서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명쯤은 저 같은 사람 한 명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거 교육 뭔가 이상하다.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방법은 없을까? 좀 공론화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댓글을 달더라도 오케이, 뭐 예의만 갖추어서 건설적인 비판이면은 저는 환영해요. 싫어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저는 입시에 대해서 특히나 유감인 이유는요. 입시 뭐 그럴 수 있다. 어차피 뭐 들어가는 길은 한정되어 있고 모두 제비뽑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경쟁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경쟁을 위한 교육이 우리 한국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는 이 교육의 어떤 제도가 영어 교육만 뭐 두고 얘기를 하자면 영어 교육 영어 시험 같은 것들이 이거 맞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초등 부모님들이 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중등 부모님들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고등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임에서 굉장히 뭐 영어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뭐 그 시험 기간에 그 조그마한 그 오류 하나 잡으려고 몇십만 원, 뭐 2주에 6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대치동에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학원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나?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걸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꽃 같은 그 청춘을 바칠 정도의 어떤 영어 교육이라면 적어도 그 영어를 배우는 원래의 본질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는 그런 교육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본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틀린 거 없는지 학습하는 이런 방식은 지금 이제 챗 GPT 시대에 뭐 정확성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손가락을 두드리면은 찾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꽃 같은 청춘을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거에다가만 이렇게 맡겨버리는 이런 지금 현재의 영어 교육 방식이 맞는 것이냐고요. 계속해서 이 입시 영어와 엄마표 영어,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를 계속 하더라도 입시 영어와는 좀 별개이고 따로 입시를 위한 뭐 영어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그 시기에는 내 꿈이 어쨌든 간에 입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이라면 어쩔 수 없죠. 해야 되기는 하겠으나 그렇더라도 저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의 그 장점, 너무 좋은 점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고 싶은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어떤 그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학교에서 일례로 예전에 그 원더라는 책의 일부를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지문을 끌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일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내신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뭐 개개의 어떤 교사분들께서는 아마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갑자기 뭐 교육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그래도 뭐 줏대 있게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공론화되어진다면 뭐 그래도 교육계가 가장 보수적이라고는 하던데 뭔가 그래도 대중이 원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변하는 방식으로 뭔가 우리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좀 쓰이는 그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안 된다 하면은 좀 끌어와서
강사로도 좀 초청해 주시고, 학교에서 이제 정통적인 어떤 그런 학교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문을 열어서 좀 초청도 해주시고, 좀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다른 영어 교육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썼을 거예요. 저한테 왔었던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노력을 해도 영어라는 것은 너무 배우고 싶은데, 예, 팝송도 알아듣고 싶고, 실제로 뭐 외국인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한데,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하여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어라고 이 친구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어라도 선생님한테 좀 배울 수 있냐 해가지고, 부모님도 입시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영어 애가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온 적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 2년간 가르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었고, 예, 물론 이제 현실이 입시이기 때문에 입시도 같이 그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배시시 입가에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왜 한국 학생들만 이렇게 힘든 영어를 해야 될까? 뭐를 하면 됩니까? 무슨 책을 하루 몇 개 읽고 몇 시간 봐야 됩니까? 무슨 영상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로드맵이나 자료는 너무나 많지만 정말 내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은 무엇일지는 결국에는 이제 그 주체적으로 우리 아이와 엄마가 결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될 문제인 거죠. 예, 이것도 뭐 한계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의 생각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전 적어도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에 대한 어떤 시야를 넓혀주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진짜 영어 맛보게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입시 영어를 간다고 하더라도 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어떤 그 내신의 기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영어 교육 분위기 전체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을 하시던 분들은 더 깊이 느끼시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막 각각 떨어져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참 아쉬운데, 저는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더더욱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너무나 수능적이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우리는 따라야 돼. 이거는 사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주토피아의 그 주디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정말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 싶어. Better Place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데요. 그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저한테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함께 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